인성 실천 동화, 배려, 봉사, 친구에게 양보하기, 아름다운 양보. 아름다운 양보. 봄이 왔어요. 아직 바람은 쌀쌀하지만 나뭇가지에 볼록한 싹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컬럭, 콜록. 민정이는 겨울에 걸린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았어요. 기르던 고양이 체리가 없어져서 찾아다니느라 찬바람을 많이 쐬었거든요. 체리는 어느 추운 겨울날 민정이가 학원을 다녀오다가 만난 새끼 길고양이예요. 학원, 배울학, 집원, 학교보다 규모가 작은 사립교육기관. 민정이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야옹거리며 울고 있었지요. 주차장, 머무를 주, 수레차, 마당장, 차를 세우도록 마련된 곳. 엄마를 잃어버렸니? 민정이는 노란 줄무늬 고양이 체리가 가여웠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지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리는 민정이의 고양이가 되었지요. 체리는 엄마가 좋아하던 과일이에요. 민정이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는 가끔 체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엄마와 민정이는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작년, 어제 작, 해년, 지난해, 올해의 바로 앞에 해. 민정이가 9살 때였어요. 민정이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슬펐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안 계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언제나처럼 엄마가 웃으면서 안아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벌써 1년째 민정이는 아빠와 살고 있어요. 아빠는 민정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면 밤 늦게야 와요. 출근, 날출, 부지런할 근, 일터로 근무하러 나감. 그래서 저녁에는 일해주는 아주머니가 저녁을 차려주고 가지요.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말수가 적어졌어요. 민정이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두 사람만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했어요. 그런데 체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집에 조금씩 활기가 생겼어요. 체리가 후다닥 뛰어다니고 심심하면 놀아달라고 앞에 와서 야옹거렸어요. 야옹.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안 놀아줄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원래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래, 근원원, 올래, 처음부터 또는 근본부터. 그래서 전에도 키우고 싶었지만 키울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번에 민정이가 고양이를 안고 와서 이름을 체리라고 지었다니까 아빠도 키우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반대, 돌이킬 반, 대할 대. 어떤 행동이나 말에 따르지 않고 맞서 거스름. 민정이 마음을 아빠도 아는 것 같았어요. 체리야, 언니 왔어. 어디 있니?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체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청소하려고 문을 잠깐 열어놓았는데 고양이가 나가버렸구나. 일하는 아주머니가 미안해 하셨어요. 민정이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가 체리를 불렀어요. 체리야, 체리야, 어디 있니? 하지만 찬바람 부는 아파트 단지에 체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단지, 둥글단, 땅지,
아파트나 공장 등이 모여 있는 지역. 아저씨, 저희 고양이 못 보셨어요? 노랗고 아직 어린데. 민정이는 경비실 수위 아저씨에게 물어보았어요. 수위, 지킬 수, 지킬 위, 관청, 학교, 회사 등에서 경비를 맡아보는 사람. 글쎄다. 오늘은 추워서 아무도 보이지 않던데. 하지만 민정이는 수위 아저씨가 고양이만 보면 멀리 내쫓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 노란 줄무늬 고양이 보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원래 길 고양이들은 집에 있는 걸 싫어한단다. 울고 있는 민정이를 안아주며 아빠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체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체리는 건강한 고양이니까 분명 어디서 잘 살고 있을 거야. 건강, 굿셀컨, 평안, 강.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하지만 민정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체리도 엄마처럼 죽으면 어떡해요? 아빠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정이가 울다 지쳐 잠든 뒤에도 아빠는 불 꺼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거실, 살거, 집실, 가족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다시 옷을 입고 나가서 체리를 찾아다녔어요. 수희 아저씨와도 한참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끝내 체리는 찾을 수 없었어요. 체리는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민정이는 길에서 끔찍한 장면을 보았어요. 장면, 마당장, 낫면, 어떤 장소에서 겉으로 드러난 면이나 벌어진 광경. 길가에 고양이 시체가 있었어요. 추워서 얼어 죽었는지 마른 몸집에 거친 털이 마치 걸레뭉치 같았어요. 민정이는 체리가 생각나서 길에서 또 울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는지 민정이는 울면서도 엄마에게 미안했어요. 아마 체리도 죽었을 거야. 민정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의 겨울은 너무 추웠어요. 민정이는 자다가도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나 소리 없이 울었어요. 창문, 창창, 문,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문. 엄마가 없다는 슬픔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다시 봄이 왔어요. 민정이는 3학년이 되었고 이제 조금 덜 울게 되었어요. 사실 울어봤자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괜히 아빠만 슬프게 만든다는 걸 민정이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밝은 표정을 하고 아빠에게 이야기할 때도 조금은 높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오늘은 운주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 민정이는 학교를 마치고 아빠와 통화를 했어요. 통화, 통할통, 말씀화, 전화로 말을 주고받음. 조금만 놀다가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올게. 민정이는 은주와 손을 잡고 꽃길을 걸었어요. 저 노란 꽃은 이름이 뭐야? 바보, 저건 개나리야. 민정이는 꽃 이름을 아는 은주가 부러웠어요. 우리 집은 화원을 하잖니. 맞아요. 은주네 집은 화원을 해서 큰 온실에 꽃들이 가득하답니다. 온실, 따뜻할 온, 집실, 식물을 키우기 위해 따뜻하게 만든 방. 은주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정이는 뭔가 눈을 끄는 물체를 보았어요. 물체, 물건물, 몸체,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담장 위를 걸어가고 있는 고양이였어요. 노란 줄무늬의 그 고양이는 체리 같았어요. 민정이는 정신없이 그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체리야, 체리야! 하지만 고양이는 듣지 못했는지 하얀 꽃들이 피어 있는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니, 민정아? 저 고양이 내가 잃어버린 체리 같아. 그래? 그럼 찾아보자. 민정이와 은주는 꽃나무 너머로 달려갔어요. 꽃나무 너머는 동네가 끝나고 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등산로, 오를 등, 외산, 길로, 산을 오르는 길. 여긴 집이 없는 곳인데? 은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두 아이는 한참을 찾다가 결국 그냥 돌아오고 말았어요. 아빠, 오늘 체리를 닮은 고양이를 봤어요. 아빠는 민정이를 한참 쳐다보다가 일어났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보자꾸나. 아빠와 민정이는 하얀 꽃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매화가 예쁘게 피었구나. 매화, 매화매, 꽃화, 매실나무의 꽃. 아빠는 하얀 꽃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어디를 봐도 고양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와 민정이는 손을 잡고 꽃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민정이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할머니는 폐지와 빈병 같은 것들을 담은 작은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담이 끝나는 곳으로 가서 사라졌어요. 아빠, 저쪽으로 가봐요. 그리로 가니 담이 끝나는 곳에 작은 출입문이 있었어요. 출입문, 날출, 들립, 문문, 드나드는 문. 그리고 그곳을 지나자 개나리가 활짝 핀 마당에 집이 한 채 서 있었어요. 그 집은 오래되어 낡았지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서 아늑해 보였어요. 청소, 맑을 청, 쓸소,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 실례합니다. 아빠가 사람을 부르자 안에서 아까 그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본 할머니는 남루한 옷에 모자를 쓰고 허리도 굽어 보였는데 이 할머니는 옷도 깨끗하고 허리도 꼿꼿했어요. 남루, 누더기남, 누더기루, 낡아해진 옷. 응? 아까 그 할머니가 아닌가? 민정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제 딸이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노란 줄무늬 고양이를 보지 못하셨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긴 하답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는 우리 손자가 키우지요.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에는 민정이보다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어요. 우리 손자는 몸이 약해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지요. 병철아, 고양이는 어디 있니? 아이는 이불을 들쳐 그 안에 든 고양이를 보여주었어요. 아빠, 체리예요. 민정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말을 했어요. 비슷하긴 하지만 아닌 것 같군요. 그러자 할머니는 다행이라는 듯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손자가 워낙 친구가 없어서 저 고양이가 다예요. 친구, 친할친, 옛구,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체리야, 체리야.
민정이가 부르자 고양이는 민정이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워낙 닮았네요. 우리 딸이 가끔 보러 와도 될까요? 그러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내가 일하러 나가면 손자만 있답니다. 손자, 손자손, 아들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아빠, 왜 체리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정이가 물었어요. 민정아, 이번엔 네가 양보하렴. 양보, 사양할 양, 걸음보,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민정이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어요. 왜 제가 양보해야 해요? 그러자 아빠가 민정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민정이가 너무 슬펐을 때 체리가 와서 친구가 되어주었잖니? 그런데 이제는 병에 걸려 친구도 없는 꼬마가 민정이보다 더 체리가 필요할 것 같구나. 아빠 생각에는 민정이가 꼬마를 위해 체리를 양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필요, 반드시 필, 요기날 요,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 민정이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어요. 알았어요, 아빠. 그럼 체리 보러 가도 되는 거지요? 그럼 가서 아픈 동생하고도 잘 놀아주렴. 아빠는 민정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말씀사, 사양할 양, 어조사치, 마음심, 사양지심. 받지 않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란 뜻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사양지심. 사양지심은 겸손히 마다하여 받지 않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유교의 성인인 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어서 다시 이렇게 덧붙였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극치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이다. 이 말은 맹자가 독창적으로 주장한 인성론으로 사단설 또는 성선설이라고도 해요. 성선설이란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반대되는 학설로는 성악설이 있어요. 즉, 사양지심은 사단 가운데 하나로 예절의 극치이며 인간으로서 꼭 갖춰야 할 인성이란 말이지요. 여러분도 양보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 인성을 쑥쑥 키워보세요.